네, 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약간 약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좀 밑에서 횡보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짜증이 좀 납니다. 좀 위쪽에서 횡보하면 좀 좋을 텐데 아무튼 그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매일매일 이 빗썸에서 3만원씩 코인을 매수하면 먼 미래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매일 3만원씩 사는 그 콘텐츠 지금 보면은 오늘도 매수를 좀 했고요. 379만원어치 지금 매수가 들어갔고요. 총 수익률 14%, 총 평가손익 54만원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실이 좀 많이 났었는데요. 비트도 좀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고, 리플도 마이너스 손실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지금 0%네요. 딱 본전 수준이네요. 네,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갑니다. 자, 미국 친암호화폐 상원 의원들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해 충돌을 우려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원 의원이나 하원 의원이나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법제화를 하는데 너무 그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상 이 미국의 의회 그리고 각 그 주마다에 있는 주지사라든지 다양한 이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시장에는 좋게 작용하겠죠. 당연한 거죠. 보면 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인용한 뉴투데이에 따르면 상원은 그 은행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2명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은행위원회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상임위원회 같이 그런 그 국회의 하나의 조직입니다. 네. 근데 이 은행위원회에 상원의원 2명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포지션,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이런 상원 의원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만들거나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어떤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시아 루비스라는 이 사람도 약 25만 달러, 약 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페투미 상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아마 투자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투미 상원 의원은 2,000달러, 약 238만원에서 3만 달러 사이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그쵸? 그리고 이더리움 트러스트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팀 우는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약 12억 원에서 500만 달러, 약 60억 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임 고문이 지금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억 이상, 60억 이하의 비트코인. 그는 또한 뭐 있어요? 10만 달러, 약 1.2억 원에서 25만 달러, 약 3억 원 사이의 파일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파일코인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장관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관급.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미국의 규제안이 나올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그렇게 규제가 없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고 규제가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뉴스. 자, 미 잭슨시 직원급여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미 잭슨시 직원이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강제는 아니고요. 그 신청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네, 암호화폐로 이제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나왔었죠. 원래 기존에는 그 암호화폐 지지자로 알려진 컨거가 지난달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단은 달러로 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 돈을 바로 전액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예 그냥 업체 한 군데를 껴가지고 아예 그냥 비트코인으로 급여를 아예 그냥 받는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소식이에요. 뭐 좋은 소식이죠. 뭐 이건 제도권 안으로 너무나도 명백하게 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자,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인은 암호화폐에 약 80조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시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금지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러시아 뉴스를 가져왔었는데, 러시아 그 중앙은행 총재에 관련된 발언, 그 발언이 얼마나 헛소리 같은 건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런데 금지에 대한 안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사람이 러시아인들이 지금 80조 원을 투자했는데 이거를 금지하게 되면요, 중국 사태처럼 진짜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겁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만한 금액의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시장을 갑자기 규제를 한다. 규제, 물론 긍정적인 방향의 규제는 괜찮은데 갑자기 뭐 금지한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규제가 나오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독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을 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시장도 앞으로 하나하나 긍정적인 규제 방향으로 갈 거라고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뉴스 말씀드릴게요. 자,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격동의 한 해에도 불구하고 21년에 3배 가까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주식시장 뭐 코스피 지수라든지 뭐 코스닥이라든지 뭐 S&P 500이라든지 뭐 전부 다 많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런 자산들보다 확실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더 많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시가총액 2021년 1월 1일 기준에 7,760억 달러였는데요. 자, 오늘 기준해 가지고 2조 1,000억 달러로 약 몇 배 올랐어요? 2.75배 상승했다.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물려있다, 내가 손실 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늦게 이 시장에 들어오셔서 그런 거지, 사실상 이 시장이 어떤 자산시장보다 더 엄청난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물론 단계적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1년 암호화폐 시장 성장 동의해서 보시면 성장세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주류를 이루는 데 기여한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수요 증가 있습니다. 수요 증가. 특히 기관들의 진입, 이것들이 2021년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1년에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업종별 가맹점에 의해 결제수단으로 점점 많이 배치되었다. 결제수단으로 계속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21년에. 뭐뭐 있었어요? 영화관, 호텔,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뭐 전자제품, 그 대형마트, 뭐 그리고 뭐 다양하게 엄청 많았죠. 뭐 휴대폰 앱 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지금 현재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화폐라는 것, 자산이라는 것이 통용이 되는 순간 그 자산 가치가 더 커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활발하게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뭐 있어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했죠. 2021년에. 그리고 일부 다른 나라들도 같은 과정을 따를 태세를 갖추고 있죠.
이제 엘살바도르가 성공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그냥 계속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드는 나라들이 하나씩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비트코인 선물 ETF. 이번에 2021년에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성장 동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성장률이 가치 상승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지금 계속 상승을 할 만한데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 중국발 규제, 시가총액에 영향을 줬던 중국발 규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컸었죠, 사실상.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최고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에 따르면 암호화폐 잦은 규제 단속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이런 잡다구레한 규제, 잡다구레한 어떤 정부의 개입, 이런 거로도 아마 암호화폐 시장은 탄탄하게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2022년에 사상 최고치인 10만 달러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했고요. 자, 여기 또 하나 추가되죠. 호텔 예약 플랫폼 트라발라닷컴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 네. 앞으로 트라발라닷컴에서 그 여행 어플이거든요. 뭐 호텔도 예약할 수 있는, 우리 흔히 얘기하면 뭐 그 여기 어째 뭐 이런 어플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호텔 예약하는 뭐 펜션이나 이렇게 예약하는 그런 앱들 있잖아요. 그런 앱인데 그런 앱에서 비트코인을 결제해서 예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뉴스 하나 말씀드렸고, 자, 코인 매트릭스 데이터, 트론의 거래수 급증하고 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스틴 선의 트론 재단 CEO 사임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다뤄드렸었죠. 그래서 트론한테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면 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상승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비트코인 창시자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트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발자국씩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트론의 거래수가 급증하면서 트론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피터 브렌트, 비트코인의 낮은 거래량, 조정의 바닥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정의 바닥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안 좋은 분석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쭉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더 조정이 깊게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깊게 조정이 올 수 있다. 그걸 왜 그렇게 보느냐? 보시면 이 차트에서 보시면요, 여기 중간에 마우스 끝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하락한 이 시점, 엄청나게 하락한 요 시점, 이 시점들을 보면요, 매도세가 아주 깊게 나오거든요. 자, 매도세가 이렇게 깊게 나와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5월 달에 하락했을 때도 매도세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그런데 이번 하락 때는 어떨까요? 지금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쵸? 그런데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세가 깊지 않은데 하락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매도세가 아마 더 깊게 나온다라고 하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가능성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직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보면 신규 주소수 감소가 감소한다라는 건 뭐예요?
신규 주소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엔티티 수 감소는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수익권으로 이제 전환된 수익권이 아닌 사람들, 수익권이 점점 수익권인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강세장 막바지에 나타나는 포모와는 거리가 멀다는 강력한 신호다. 그러니까 아직 이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 이 시장의 시즌 오픈은 되지 않았다. 시즌 종료는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2017년도나 이전의 대불장 때는 이런 식으로 신규 주소수가 이렇게 감소하거나 엔티티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지표 모두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가 곧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승 다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비트코인 구글 검색이 감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인간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새로 들어와 가지고 주소를 만드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수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2017년도에는 노란색이거든요. 2017년도에는 100에 가까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점 대비해서 얼마예요? 75, 76,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구글의 어떤 사람들의 관심도, 검색하는 어떤 빈도라는 거를 봤을 때 아직 대상승장의 패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 지표가. 네. 그래서 개인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 개인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 진짜 대불장이 오면 이 시장에 뛰어들어올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불장이 오면 개미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더 큰 불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장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차트에서도 보면은 뉴 어드레스에서 해가지고 주소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17년도 위에 게 2017년도고요. 아래가 2021년도인데요. 패턴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죠? 유사하죠? 네, 지금 이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2017년도처럼 만약에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면 지금 거의 비슷하죠. 차트가. 다 엄청난 큰 상승 두 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뉴스를 다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가 좀 길었네요. 소식이 많아 가지고요. 자,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27%로 공포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는 41%고요. 비트코인 가격 달러로 48,70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호황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오늘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은 3%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은 67% 롱, 그 다음에 32% 숏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롱 포지션이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72%였는데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여서 지금 아마 상승장이 시작되나? 약간 이런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우리는 언제나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좀 긴 영상이었네요. 네, 여러분들 좀 있으면은 크리스마스고 또 겨울 눈도 오고 하니까 이렇게 가끔씩 창밖도 한 번씩 보면서 네, 겨울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